관계대명사를 여러분들은 왜 쓸까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끝에 뭐 대명사 그러면은 품사인데 관계대명사도 그럼 품사일까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궁금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학습적인 태도죠. 관계대명사는요. 대명사의 이제 그 한 일종이지만은 뭐 관계 대명사라는 품사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만은 품사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은 제가 굳이 이제 그 품사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어떤 공동된 그런 언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품사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이제 그 품사 공부를 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왜 이런 걸 쓸까? 왜 현재 분사를 쓸까? 왜 접속사를 쓸까? 이런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항상 가지셔야지만 진정한 그런 그 학습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일종의 대명사겠죠. 관계대명사니까. 그럼 도대체 얘네들을 왜 쓸까? 번거롭게 배워가면서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여러 학자들은 그 많은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7가지의 그런 원칙 같은 것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는 왜 관계대명사를 써왔지? 그랬더니 7가지의 그런 그 원칙이 이제 정리가 됐는데, 하나는 관계대명사는요 항상 앞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그 단어를 수식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일종의 형용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형용사라고 하면은 this is a wonderful building.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wonderful이라는 것은 그냥 그 수식만 하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한번 그 두 예문을 볼게요. This is the house라는 그 짧은 단어 문장이 하나 나와 있고, Mr. Lee built this house in 1980라는 그 다른 문장이 있는데, 이 두 문장에서는 the house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 겹쳐 있죠. 이런 겹쳐진 그 짧은 문장에서 관계를 딱 맺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This is the house that Mr. Lee built in 1980 해가지고 이 집은 어떤 집이냐 하면은 특별하게 1980년에 미스터 리가 지었던이라는 특별한 그런 그 수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형용사의 역할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만은 형용사는 막연히 beautiful 이렇게 wonderful 아니면은 뭐 incredible 이렇게 하지만은 이것은 특별한 어떤 그 역할을 주면서 이 두 문장의 관계를 맺어주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쓰는 첫 번째 이유는 짧은 두 문장에서 공통적인 어떤 그런 그 요소를 가지고 두 문장의 관계를 성립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This is the house, Mr. Lee built this house in 1980 이거하고 This is a wonderful house하고의 비교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접속사를 하면서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를 배우시잖아요. 종속 접속사라는 것은 단독으로 문장을 완성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주절과의 종속의 관계가 있잖아요. 바로 관계대명사도 앞에 있는 선행사하고 그 종속의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종속절을 항상 그 이끌어주고 있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My mom could not remember the day when my birthday party was held. 저희 집에 형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생일 잔치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엄마가 제 생일 파티를 잊어버렸어요. The day when 해가지고 day를 우리가 꾸며주는 그런 그 when 이하의 관계절이 있죠. 그래서 the day를 형용사같이 꾸며주는 그런 그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대명사 쪽에서 공부를 하셨겠지만은 대명사라는 것은 대신한다는 뜻이죠. 명사를 대신해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도 앞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명사를 대신한다 해서 그 명사라는 것이 선행사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었던 the house that, 그렇죠? the day when 전부 다 the house나 the day는 선행사의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렸을 때 I, my, me, mine, you, your, you, yours 하면서 대명사 공부하셨죠. 그럴 때 배우셨던 게 주격 I, my, 소유격 me, 목적격 mine, 소유 대명사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요. 이 관계 대명사는 일종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주격, 목적격, 소유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보죠. Look for these words in a question that ask about the topic. 여러분들이 아주 그 전형적인 TOEFL, TOEIC 이런 그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그 주제에 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는 이런 단어들을 찾아라. 뭐 이렇게 이제 그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a question이라는 것이 선행사인데 이 관계 대명사 that를 쫙 빼볼게요. 그러면은 a question ask about the topic. 이 질문은 주제에 대해서 묻는다. 그래서 바로 a question 선행사가 이 새로운 그런 그 문장의 주어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주격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주격, 목적격, 소유격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지? 주절이 아니고 관계절에서의 그런 그 선행사의 역할을 찾으시면 되는데 첫 번째 보신 것이 주격이죠. 목적격은요. This is the boy whom I met in the morning. 내가요 아침에 만났던 바로 그 애네요. 이런 그 문장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whom이라는 그 관계대명사를 쫙 드러내고 나서 보니까는 I met the boy in the morning. 내가 이 남자아이를 아침에 만났다. met는 meet, met. 누구누구를 만나다니까 타동사죠. 이 바로 타동사의 목적어인 the boy를 선행사로 하기 때문에 이 관계절을 다시 새로운 문장으로 만들었을 때 meet의 목적어다. 그래서 이거를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격을 찾을 때는 항상 두 가지예요. 타동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는 전치사의 목적어. 이 두 가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전치사도 그 목적어를 취하는데 다음 문장을 보시죠. This is the lady with whom my husband work. with라는 그 전치사가 whom 앞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격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다시 우리가 whom을 딱 빼고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보면 my husband works with the lady 해서 with라는 그 전치사의 그 목적어가 the lady가 되고 이 the lady가 선행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목적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소유격은요. This is the baby whose name is Bonnie. 이 Bonnie라는 이름이 참 흔한 그 이름이죠. 이 이름 그 이름이 이번이라는 그런 그 아기다. 얘가 바로 얘 이름이 이번이야. 라고 했는데 그러면 whose를 우리가 소유격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whose를 딱 빼버리면은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은 the baby's name is Bonni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새로운 문장에 어떤 그 the baby라는 선행사의 소유격 아기의 이름 하니까 소유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격, 목적격, 소유격을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관계대명사는 종속절을 이끈다고 했죠. 바로 그 종속절에서의 역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격, 목적격, 소유격을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일종의 대명사라고 얘기했죠. 관계, 대명사, 관계가 있는 대명사잖아요. 이 대명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주는데요. 약간 까다로운 게 있어요. 앞에 나오는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시간이냐, 장소냐, 이유냐에 따라서 사람이면은 who, 사물이면은 which나 that, 그렇죠? 사람도 물론 that가 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면은 when, 장소면은 where, 이유면은 why 이런 식으로 골라서 쓰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은 This is a painter who has been respected by Koreans. 이 사람은요 누구냐면은 페인터가 바로 선행사죠. 선행사를 대신하는 who의 그 관계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사람과 그 who의 관계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사물을 볼게요. This is the book. The book은 사물이죠. Whose author is Korean. 이것은 그 저자가 한국 사람인 책이다 해서 우리가 whose라는 것이 소유격인데 소유격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사물의 소유도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시간을 한번 볼게요. I never forget the day when I gave birth to my first son. 나는 내 첫 아이를 낸 그날 해가지고 우리가 the day when 시간이니까 when이죠. 다음에 장소입니다. We went to the restaurant where we used to eat together. 레스토랑이라는 장소잖아요. 장소기 때문에 where 우리가 함께 먹었던 그 레스토랑으로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유입니다. I don't have any reason why I hate to study mathematics. 왜 이렇게 수학이 싫은지 이유가 없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the reason why 해서 우리가 대명사라는 것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데 관계 대명사는 조금 까다로워가지고 사물, 사람, 시간, 장소, 이유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것을 써줘야만 된다라는 요 원칙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the day when
the restaurant where, the book whose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전부 다 앞에 있는 그 선행사를 뒤에 나오는 종속절이 꾸며주고 있죠. 형용사의 역할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닙니다. The day when the restaurant where는 전부 다 관계부사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맞습니다. 관계부사라고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시간, 장소, 이유는 전부 다 우리가 그 부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은 day를 꾸며주는 게 when 이하고 the restaurant을 꾸며주는 게 where 이하죠.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명사를 공부할 때 가장 우리가 그 주의 깊게 했던 것이 주어 동사의 수일치였죠. 그 마찬가지로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격이 있지만은 선행사가 단수면은 현재일 때 단수동사, 선행사가 복수면은 복수동사,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행사가 단수인 경우 anyone, anyone, anyone 한 명이죠. Anyone who speaks English and Korean is welcome to enter the contest. 바이링구얼 한다는 거죠. 영어와 한국어를 사용하는 누구나 이 컨테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요. speaks의 그 speak에 s 붙이는 거, anyone의 그런 그 단수를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 is로 나오는 것도 이중으로 지금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nyone이 단수이기 때문에 who speaks 그 다음에 쭉 가서 주절에서 is welcome 나오는 거 시험 문제 나오면 몹시 어렵죠. 그 다음에는 그 복수의 그런 그 선행사를 가질 때는 볼게요. Thomas often plays soccer with the student who follow him. 그 토마스 선생님이 그 추종자가 많아요. 그런데 students라는 복수기 때문에 follow라는 그런 그 복수형의 그런 그 동사가 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주어 동사의 일치, 명사 하면은 우리가 주어 동사 수일치가 너무나 그 큰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이런 7가지의 그런 요령에 의해서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